네.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기획안을 잡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 할 것처럼,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막 이번에는 대략 한 3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방학이 대부분 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네,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약간 뭐 다른 학교가 안 할 때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간이 3주로밖에 못 잡혔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2주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거는 뭐 입장을 시킬 거고요. 아무튼 작년 겨울방학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올 여름방학 때도 비록 짧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영부영하게 여름방학을 지내는 것보다는 2학기도 또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도 똑같이 아침 공부 5시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작년 겨울 그래서 뭐 학기 선행을 한번 반복을 하고 들어갔던 친구도 있고요. 개인 교재로 한번 반복하고 한 친구도 있고, 탐구를 미리 그 2달 동안에 끝내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어요.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꽤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꽤 아침에 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이번에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설명의 내용은 뭐 플러스만 취지, 뭐 진행 과정, 뭐 일반적인 겁니다. 소개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겨울방학 특강 중에 제가 이거 편집을 못했네요. 네, 이건 오늘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밴드나 카톡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 플러스반입니다. 뭐, 그림은 뭐 많이 보는 그림이죠. 학생들이, 대부분 여름방학 때 또는 겨울방학 때 하는 모습들, 방학 때 이런 모습들이에요. 잠시만요. 어, 대체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 안 일어나죠, 아침에, 오전에. 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가 될 거고요. 점심시간에 하면 다행이겠죠. 점심 먹을 때쯤 하면 다행인데, 뭐 점심 먹고 그냥 바로 그대로 이제 자는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고, 쇼파와 뭐 한몸 일치되는 건,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죠. 새로운 학기가. 이렇게 여름방학 3주 금방 가요. 이렇게 보내면. 뭐 오전은 날아가고, 뭐 학원은 대부분 뭐 오후에 있으니까 오후 갔다 오면 저녁이고, 저녁 먹으면 저녁 먹고, 또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또 이렇게 하고, 불보듯 뻔합니다. 네.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들이라서, 네, 많이 보던 거예요. 그거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 측에서, 네, 요 시간을 없애주고 싶은 겁니다. 요 시간을 없애서, 좀 더 보람차. 그리고 시작을 또 빨리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뭔가 빨리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 일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수면 시간도 제대로 잡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게 학교 있을 때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네, 금방 그 습관을 잡아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름방학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이 플러스 반은. 이런 꼴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참석하셨던 모든 학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아침에 뒹굴뒹굴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다. 아, 네, 이번에도 경험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 8시 반에 학원을 와요. 자, 이 설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게 이 얘기예요. 8시 반에 오는 게 아니에요. 8시 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분이나 뭐 25분 그 사이에 와야겠죠? 그 사이에 오는 겁니다. 오전입니다. 오전. 저녁 아니에요. 오전 8시 반에 시작을 할 거니까 20분이나 25분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학생이 여기 도착하면 돼요. 그리고 30분 시작하면 시작할 거예요. 그게 8시 반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오자마자 뭘 하느냐? 당직 선생님들이, 뭐 저도 있을 거고요. 조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당직 선생님들이 제일 오자마자 플래너를 작성하게 시킬 거예요. 저 플래너를 검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물론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오전, 이 플러스 반이 운영되는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의 계획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오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권장할 거예요. 권장. 그것까지 작년에 제가 손을 대려고 했으나 학원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다른 학원 일정이 빡빡해서 쉽게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물론 어드바이스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해줄 거고 다만 강제적으로 또는 뭐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는 저희 플러스반이 운영되는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요 일정 사이에 계획을 볼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흘러가게 돼요. 물론 자기 차례가 돼서 검수 받고 있을 동안, 그 플래너를 검수 받고 있을 동안 다른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플래너에 적혀 있는 대로 진행을 해야겠죠. 네. 자, 절대로 학원에 와서 플래너 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시간 아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공부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8시 반부터고 중간에 9시, 8시 반과 9시 사이에 플래너 검사 받고 플래너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 안 돼요. 안 돼요. 요 9시부터 11시까지 화장실도 안 됩니다. 음, 정 급하면 보내주는데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뭐, 지난 겨울방학 때 했던 친구들은 보면 알 거예요. 네. 기억하시겠죠? 뭐, 이번에 처음 시도하시는 친구들은, 네, 못 가요. 갈 수 있는 시간은 요 11시, 한 타임이 끝난 요 11시에 잠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화장실에 볼 일이 없거나 뭐 음료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다른 오퍼가 없으면 그대로 앉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다만 그때 허가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10분간.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근데 뭐 편의점을 갔다 오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편의점 갔다 와 10분 만에 갔다 오겠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화장실만 갔다 온다. 그리고 학원에는 정수기에 있는 물 정도, 그 정도만 네, 취식할 수 있도록 잠깐의 허락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1시까지. 또 열심히 빡시게 공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한 번 텀에 휴식 시간이 있고, 네, 역시 공부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9시부터 1시까지는 애들 거의 꿈쩍도 안 해요. 거의 꿈쩍도 안 합니다. 요 사이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만, 네, 잠깐 이제 검사 맡으러 간다고 움직이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네, 4시간 반 이상은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졸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적절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깨워주기도 하고요. 뭐, 다른 얘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억압하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졸거나 그렇게 되면 깨워주는 정도는 하고, 경고도 합니다. 충분히. 좀 나중에 이제, 네, 어,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대략 한 4시간 충분히, 4시간 반 이상 충분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요 사이에는 과제가 완료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플래너 아까 오전에 8시 반에서 9시까지 확인했던 그 플래너 있죠? 그 플래너와 본인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이게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는 거죠.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각 과목별로 과제를 하는 뭐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드바이스가 들어갈 거예요. 야, 영어는 눈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쓰면서도 외우는 거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 이런 것부터 국어는 뭐 하루에 어느 정도 해야 돼. 일종의 패턴 같은 것들도 제시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1시 반 사이에 플래너를 점검하게 됩니다. 완료된 순으로 그 30분 동안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귀가는 아니에요. 완료된 다음에는 네, 본인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시간이 남아 있다면 네, 착석해서 바로 또 뭐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뭐 플랜을 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1시 반에 무조건 학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는 이제 뭐 쿠폰 지급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 다음 페이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에는 네,
그 어떤 과목을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8시 반부터 사실상 1시 반까지 이 사이에는 꼭 수학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이 수학 학원이긴 하지만 저는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 잘 돼야 수학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균형감 있게 가야지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뭐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해도 되고요. 영어도 해도 돼요. 다만 저희가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수학에 한해서만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디 안 가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과 교실 사이 복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졸러 갈 때 깨울 수도 있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또 질의응답도 받고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방학 때문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담당 조교하고 또는 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하셔서 당직 선생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충분히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스 반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이제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플래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플래너는 네, 학원 오기 전에 작성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플래너 작성하는 시간은 바로 전날 밤 10시나 11시 자기 전. 근데 자기 전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를 딱 시간을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뭐 참석을 하는 친구들, 학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뭐 참석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네, 플래너는 밤 10시에 작성하고 다음날 거 그리고 그런 것만 가방에 딱 정리해 놓고 자라라는 좀 습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 전에 하거나 아침에 하게 되면요. 대충 써요. 대충. 그냥 숙제만 적어요. 그러니까 뭐 숙제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숙제를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숙제 말고 다른 걸 더 하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정하기 힘든 수학 숙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뭐 숙제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뭐 수학 숙제 큰 문제 없고 그거보다는 이 수학보다는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영어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네, 그런 과제를 갖다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잡아 두셔야 돼요. 물론 아마 시작하고 한 1회, 2회, 3회차 정도까지는 아마 그 계획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숙제만 맨날 여기 와서 할 거면 그냥 숙제를 한다고 써놓지 왜 이거를 계획이라고 해놓니? 좀 더 크게 갖자. 뭐, 무슨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몇 지문씩 한다든가 아니면 수학은 내가 이번에는 기본 개념만 학기 중에 하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여름방학 때 내가 독학을 한번 해보고 학기 중에서는 내가 좀 레벨업을 해서 이런 책을 해보겠다. 뭐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좀 잡아 놓으시고 플러스만 시작할 때 그것들 쪼개 놓은 것들 플랜에 쪼개 놓은 것들을 그 전날 미리 작성을 해서 여유 있게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침 레슨이 별로 안 좋아요. 몇몇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날 충분히 한 30분 이상은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일단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욕심이에요. 플랜은 계속하면서 옵티마이징 하는 거예요.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적화하는 과정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뭐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플래너 쓰는 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플래너 쓰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단 여유 있게 준비하자. 자, 플래너는 등원 전까지 꼭 써서 오자. 두 번째, 이 플래너 작성하실 때요. 플러스 반에 오게 적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물론 아침에 이렇게 오겠다고 본인도 학부모님들만 마음 먹어서 될 일은 아니죠. 학생도 마음 먹을 거고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과제를 과하게 적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독학으로 뭐 소설 현대 소설을 뭐 5권 읽겠다. 뭐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조금 과하게 잡는 경우들이 초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좀 잦아져요. 그러면 이거 뭐 해봐야 뭐 다 되지도 않는 거 매번 뭐 다 못하고 에이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숙제만 하는 시간을 때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옵티마이징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공을 뒷전에 두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건 안 돼요. 내가 성공할 수 있게끔 수정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플랜을 짜실 때는 내가 만약에 내가 평소에 한시간에 수학 문제를 얘기할게요. 수학 문제 한 10문제 정도 한시간에 풀 수 있었다면 내 계획은 7문제 푸는 걸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데 좀 너무 졸릴 수도 있고 진짜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수학과를 나왔지만 수학 공부가 너무 꼴보기 싫을 때 책을 몇 번을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집어 던지고 그냥 학교 잔디밭 위에 가서 그냥 막걸리나 마시면서 에이 몰라 씨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다가 에휴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이게 주섬주섬 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한 70%에서 80%, 저는 70%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한 90% 이상이지만, 학생들은, 네, 한 대략 70% 정도. 10문제 1시간에 풀 수 있다? 그럼 1시간에 나 한 7문제 푸는 걸로 계획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면 돼요. 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고 조금 더 하지가 나요. 그게 나요. 이건 좀 명심하시고 그렇게 분량을 잘 잡아서 플래너를 잘 쓰기 바랍니다. 학습 분량은 다소 적게라고 했던 말은 적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소극적으로 잡아라. 뭐 그리고 차차 늘려나가자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교를 충분히 그러니까 당직 선생님 조교라고 했지만 당직 선생님입니다. TA들 선생님들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조교도 이번 지난 겨울 방학 때 했던 그 조교를 다시 부를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조교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꼭 참석합니다. 저는 꼭 참석하니까 너무 부모님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작년에 조교에 대한 클레임은 제가 뽑은 조교에 대한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조교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게 수업을 하고 클리닉을 하다 보면, 뭐 다른 옆에 중등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리닉을 하다 보면, 모르는 걸 가만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물도 아닌데. 이게 끌어안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플러스 반을 할 때는요, 선생님이나 조교가, 당직 조교나 당직 선생님이 복도의 테이블 위에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순찰도 돌기도 해요. 순찰 돌 때 물어보든지요. 아니면 가지고 나와서 조용히 가지고 나와서 다른 애들 공부하니까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나와서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죠. 참아봐야 똥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참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끝까지 해낼 거야. 아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거는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문제를 풀 때마다 막 행복해하고, 뭐, 틀리면 막, 가슴 저미는 아픔이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잡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또는, 이제 좀 재미를 붙여보는데 너무 힘든데,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 수학을 아마 부모님들도 아마 대다수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대다수의 8, 90%의 학생들은 물어보시는 게 더 빨라요. 선생님 물어보면 제게 안 되지 않나요? 다시 풀어봐야죠. 그걸 안 하니까 본인 게 안 되는 거지. 물어봤다고 해서 자기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네,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처럼 하지 마시고요. 여우처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땐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럴 땐 저런 방법도 쓰고, 진득하니 하는 것도 좋지만, 고모한테 배운 건 그거예요. 진득하니 하는 거지만,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것도 학습을 하는 좋은, 네, 뭐죠? 말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학습에 좋은 방향이 될 거예요. 네. 오늘 단어 선택이 좀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반은 그렇게.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8시 반까지 학원에 8시 20분까지 학원에 와야 되는데, 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네. 딱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면서 생활 패턴도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해져서 끝날걸요? 네. 아무튼 플러스 반에서 플래너와 조교 사용은 그런 식으로, 네. 꼼꼼히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조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네, 플러스 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반 선물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독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그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쿠폰을 드립니다. 여기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주냐면요. 요 세 가지가 완수됐을 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플래너 아까 8시 반에서 9시까지 그 사이에 저거 한다고 그랬죠? 그 플래너 확인한다고 그 조건이 있어요. 음, 와서 쓰면 안 돼요. 불렀는데 뭐 선생님 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등원했을 때 반드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작성 내용에는 수학 과제가 꼭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플래너 이렇게 적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야, 뭐부터 뭐 할 거야, 뭐부터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수학 과제는 꼭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 뭘 해도 돼요. 뭐 예체능만 빼고 다 돼요. 예체능만 뭐 음악 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예체능 빼고 뭐 탐구를 미리 해보겠다. 또 아니면 내가 영어 공부를 더 해보겠다. 국어 공부를 더 해보겠다. 그런 거 오케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세 가지입니다. 수학 필수, 나머지 두 가지 필수. 두 가지 더. 그래서 최소 세 가지의 과제를 작성해 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성실도의 기준이죠. 등원 시간입니다. 등원 시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시 반에 시작이지, 8시 반까지가 아니에요. 8시 반까지가 아닙니다. 8시 반 시작이기 때문에 20분까지 오셔야 돼요. 또는 25분까지. 안 오면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을 거예요. 저한테 들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8시 반에 시작할 수 있도록 등원해라. 착석을 하는 것까지예요. 착석을 하는 것까지.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매너. 떠들다, 물론 지난 플러스 반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소란행위 같은 거 없었고, 조는 애들은 좀 있었죠. 그럼 다 깨웠죠. 뭐, 물론. 싹 다 깨웠습니다. 싹 다 깨웠고, 네.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이게 조는 거하고 수면하고는 달라요. 아예 엎드려갖고 자면서 아예 배 째고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난해는 없었어요. 지난해는 없었는데, 이 소란행위와 수면은, 네, 가차없이 제가 내보낼 겁니다. 그냥 가라 그럴 거예요, 집에. 예, 집에 가라 그럴 거예요. 어, 조는 거하고는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면은, 네, 내보낼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 내보내지 않고 이제 주의를 주죠. 뭐 세 번 지적을 넘어가면 그때는 제가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오늘은 너무 학생이 피곤한 것 같은데요. 집에서 충분히 자기 좀 오늘은 배려해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소란행위 이건 진짜 비매너 행위죠. 이거는 3회까지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적 3회를 받으면 네, 아웃시킬 겁니다. 그날 그 플러스반 과정 중에서 뺄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 3,000원 할인 쿠폰은 네, 요 세 가지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퇴원할 때 한 장씩 놔드릴 겁니다. 요 플러스반 쿠폰은요, 어디서 쓸 수 있는 거냐면요. 저희 학원 이제 골목길 저기 저 뒤쪽을 보시면 CU 편의점이 있어요. 이제 거기 사장님하고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을 겁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했고 요거 잘 모아두셔서 사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요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그 플러스반 운영 비용, 등록 비용은 지금 가격을 조율 중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처 스터디 카페 비용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10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부분.
채팅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이크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음, 없으실까요? 교실은 저기 삼강이시라고 지난 겨울에 삼강이시라고 저기 어디냐? 저기 클리닝룸. 네, 중간에 자습할 수 있는 저희 학원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 두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참,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요. 여름이 되니까 아이들 저기 위생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생 문제가 뭐 학원에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위생 문제가 라는 게 아니고요. 아, 텀블러를 하나씩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텀블러를. 그러니까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때 그 좀 갈증이나 뭐 좀 지루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텀블러가 제일 좋거든요. 위생에도 훨씬 더 좋고 종이컵보다 훨씬 낫습니다. 종이컵 아무리 뭐 일회용이라고 해서 깨끗하다 하더라도 뭐, 네, 관리 아무리 잘해도 먼지는 묻게 돼 있으니까요. 텀블러가 제일 나아요. 저도 텀블러 쓰는데요, 뭐. 네. 다른 질문,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플러스 반은 주말에는 안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말씀 물어보시네요. 월, 화, 수, 목, 금 하는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예, 안 하는 이유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뭐 교회 가서 먹고 못 온다. 뭐 또 가족들의 뭐 일정 그래도 평소에 주중 중엔 또 다들 뭐 일정에서 바쁘시니까 또 토요일 오전에 같이 그 점심은 꼭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말은 안 하고요. 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만 합니다. 주 5일 합니다. 대략 한 18회? 네. 그러니까 한 2주 하고 한 4회 정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요. 오전에 애들 기가 막히게 와요. 오전에요. 아이들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플러스 반.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생들 그 일어났을 때 인증샷을 올리게 시킬 거예요. 인증샷을 올리게 시킬 거예요. 그거 지난해 했어요. 다 꼬박꼬박 올립니다. 애들 어떤 애 친구들은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6시 반에 샤워만 하고 갈게요. 그래도 25분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네. 한번 보세요, 한번. 그 왜 그 방학 때면 저 뭐 서머스쿨 한다고 어디 골방 같은 데 학원에 가갖고 그 거기서 숙식하면서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연락해 주셔서 문자나 뭐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하면 되는데, 네.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참,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그 공지 올릴 때, 제가, 비지원생들도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반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네. 저희 이제 정규반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비재원생인데, 이제 신규로 등록하게 되는데, 추천인 중에 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학부형님들이 추천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네, 학부형님들과 추천해준 학부형님하고, 이제 새로 등록한 친구들한테 각각 첫 달은 학원비를 원비를 5% 정도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족여행 일정이 있으면 제가, 그거만큼 차감해서 제가 청구해 드릴 거예요. 네. 저 아시잖아요. 수강료 일할 계산하는 거. 네. 쓸데없이 그런 계산에도, 네, 밝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처 스카 비용 받으면 안 돼요. 뭐, 제 인건비지만, 제 인건비는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인건비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다 저기 하루에 쿠폰 3,000원씩 나가잖아요. 그죠?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되도록 다 줘요. 그럼 다 주고 나면,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좀 공부 습관을 잘 잡아서 학습 생활 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 학원 만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좀 장사치가 돼야 되는데, 장사치가 안 돼서, 참, 저희 와이프가 맨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만 미리 알려주시면,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또 다른 건 없으실까요? 희준아, 너는 얼른 가서 공부해라. 너 이거 핑계로 이게 공부 안 할 애가 아니지, 참. 성실한 애인데. 혜준아, 가서 공부해. 대답을. 그래, 잘 가. 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계세요. 어,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소개를 해 주시면, 플러스 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규 반도 그렇고, 네, 그 별도로 다 5%씩 할인해 드릴 거니까, 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저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할 게 생기시면 저희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